여기 이제 앞부분에 그 선생님들 이게 진짜 오프닝하고 엔딩이 저한테 중요해가지고 제가 많이 오프닝 엔딩을 보는데 오프닝은 나우시카랑 비슷합니다. 나우시카랑 되게 이렇게 신화적인 것처럼 되게 그 역사적인 것처럼 판화적인 어떤 이미지로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백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라퓨타라는 것도 이렇게 판에 새겨가지고 그 포도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고풍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그 토토로 오프닝이 기가 막히죠. 토토로 오프닝은 토토로죠. 쓰레기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제 그게 참 좋은데 토토로 오프닝이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엔딩도 많이 다르고요. 자, 그럼 여러 얘기를. 네, 질문이 있으시면 뭐 편하게 질문이나 소감이나 뭐 느낌이나 뭐 다양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윤아 선생님 좀 늦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갑자기 늦게 오면 이렇게 갑자기 바로 질문의 기회가 헬로. 안녕하세요. 원래 늦게 오면 질문 안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네. 아, 늦게 늦게 왔는데, 네, 재밌게 들었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왜 그 만화를 그리거나 소설 쓰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그리셨는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셨더라고요. 후기를 보고 왔는데, 네. 근데 그 표정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게 저도 이번에 라퓨타 보면서 그 많이 그 도라 할머니가 그 시타가 라퓨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앉는 장면에서 그 참을 수 없는 그 미소가 이렇게 잔잔히 번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그분이 꼭 표현해야 해서 네.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옛날에 그 엄청 어렸을 때 그 미야자키 하야오들을 다 봐가지고 최근에 센과치로랑 이 라퓨타를 봤는데 그 라퓨타에 그 할아버지 계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닮아서? 그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강아지가 여기 있네. 그 로봇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다람쥐도 그 나우시카 다람쥐랑 똑같이 생기고 그래서 아 이게 연결돼 있구나 해서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댕먼지 이게 이제 이거 또 쓰신 거죠? 이거 물었더니 아니 내가 머리에 떠오른 게 없어가지고 아 그다음에 이게 딴 건데 검댕먼지가 별사탕 먹는 센과치로 그 장면이 미야자키의 음식 퍼레이드 중에 또 몇 위가 가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일하고 먹는 별사탕이 최고지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 네. 네네 너무 디테일 그 움직임이죠 움직임 막 이렇게 아까 그 갑자기 무겁다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 그 활기를 전달하는 게 그 중요한 거 아닐까요? 싸우는 장면 너무 많이 넣으시잖아요. 일단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키키가 일상이 키키 이런 작품 되게 재밌으시죠? 재밌고, 도시가 나오는데 의외로 키키는 일상 묘사가 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기 제일 어려운 게 연필을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반가운 사람에서 막 퍼진다든지 계란을 뒤집는다든지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린다든지 신경질 나서 머리카락을 넘긴다 이거를 그리는 건 더 일상의 동작을 넣는 게 되게 어렵고 그거를 근데 하고 싶으신 거죠. 윤아 쌤 말씀대로 움직임이 가장 극대화된대. 그 네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라퓨타의 그 아랫부분에 그게 나우시카 만화책에 나오는 그 무덤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거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러네요.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많이. 빨래 씬 같은 것도 어찌나 좋던지요. 빨래 그렇게 잘해, 좋아해. 아니 근데 딴 얘기인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키키에서 키키도 그 뭐 약간 헛간 같은 집을 받아가지고 그 베이커리 아줌마한테 받아서 그 위층에서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아니, 헛간 같은 거를 집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그 할머니 배달 가는 거 보면 그 할머니 자체가 요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 저는 일상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좀 네네네. 딴 거에 비해서 좀 덜 아니, 있어서. 그 일상이 많죠. 근데 움직임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그럼 머리 디테일을 넘기고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거죠. 키키는 사실은 우리가 키키 갈 때 더 하지만 키키는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치마만 날리는 게 주인데 그 센과 치로 같은 경우에는 걔가 정말 많은 손과 발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닦아, 서서 닦아, 그 다음에 떼서 닦아. 이 청소의 모든 디테일을 구현하는 거, 요런 정도를 하면 키키의 청소는 대걸레 들고 주로 나르는 거에 집중 이러니까. 그리고 나르는 것도 앉아 있잖아요. 근데 파즈는 돌리려고 막,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상에 일하고 하는 게 움직임의 차원에서는, 해보면 재밌겠네요. 어디가 가장 많이 구현되는, 이것도 좋고. 그리고 다음 주가 토토로네요. 여기가 우리의 성지죠, 성지. 토토로 배에 묻어버리는, 토토로가 나오고, 토토로가 흥행이 또 조금 처졌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2년 뒤에 누가 이거야말로 봉제 인형계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2년 인형계. 뒤에 과연 그렇다 하고 만드는데 대박을 쳐가지고 우리가 산 모든 굿즈가 이렇게 제작비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로열티가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런 토토로에 구현되는 그 여자의 둘이 뛰어다니는 그런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살이 뛰는 거랑 초등학교 음, 2학년이 뛰는 거랑 다르다. 그거를 한 화면에 구현하는 거랑 키키는 동년배 씬이 주로 막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운동량이 적다 막 이렇게 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유나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움직임을 본다는 것이 주는 움직이는 사람도 쾌감이 있지만 움직이는 것이 보는 쾌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난다는 것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로 데리고 오면 애들 움직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전화기를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뭐, 늘 뭐, 엄마가 이 차에 저 차에, 그러니까, 쌩과 치로 이렇게 되잖아요. 걔가 처음에 꼼짝을 안 하잖아요. 애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매일 이 정도만 돼도 움직인다고. 근데 같은 연령대의 사츠키는 뛰어다니는데 이 그 치로는 아이 뭐야 꽃이 이렇게 꾸겨졌잖아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인 설정이 또 이렇게 그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대로 보낸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활기죠, 활기. 음, 그러니까 우울함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뭐 착각적으로 좀 살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음, 그 입도 되게 크게 그리시죠? 돌아 음. 입이 되게 크잖아요. 그 입이 노라, 이제 토토로 네. 입이고. 음. 아, 제가 켜놨네. 아, 예. 네네네. 다 뜻이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나우시카에서 그 원피스 입었잖아요. 원피스 반스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불편한 원피스 입고 아, 나우시카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혔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 그 따위 옷을 입고 뭔 일을 그따위 하겠다고. 옷을 입고 네. 무슨 뭘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바지를 2번이나 입혔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바지 입고 열심히. 그리고 여자는 대짱이야. 막 그러면서 여자는 대짱으로 샀다. 배짱이야. 맞아, 도라 맞아. 엄마의, 도라 할머니의 그 멋진 말도 기억이 나고. 또 되게 저는 여기서 라프타에서 그 남자 주인공 파지가 발가락이 보이잖아요. 발가락 보인 사람은 아, 파지밖에 없잖아요. 막 그 라프타 그 여자 주인공 찾으러 갈 때 신발 다 벗어 던지고 그 발가락이 기억이 보이는 있어요. 거하고 라프타 맨 마지막에서 이제 결국은 나무였잖아요. 그런 고도의 기술과 그런 그 왕족들의 그런 기층적인 거를 모든 걸 부순 거는 결국 거대한 나무였는데 그 끝에 있는 멸망해버려. 멸망의 그거가 그 남자의 그런 골룡욕 같은 거, 그걸 없애버려. 고도의 기술로 자기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골룡욕이라는 거, 그런 거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는 다음에 나무 뿌리가 그렇게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나무 뿌리하고 이 남자 주인공의 발가락이 자꾸 겹쳐 보이면서 굉장한 뭐 활기라든가 생명력이 좀 되게 보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 이 거대한 나무 뿌리라니. 나무 뿌리는 땅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주는 거. 하늘인데 나무가, 그렇게 네네네. 거대한 나무가 살고 있어. 하늘이 땅을 필요로 하고, 그 파즈라는 남자 주인공은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쵸?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구름 너머에 그 라프타를 꼭 찾고 말겠어. 그러잖아요. 이게 라프타 하늘을 동경하고 그런 모습이 하늘과 땅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 같이 좀 한 장면 안에 이렇게 껴안는 것 같아서 되게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 네. 라프타의 시공간. 네. 그러니까 그게 편집이 이 머리에서 그 위대한 머리에서 그게 붙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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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퍼지지 음. 않습니까? 마지막 엔딩이면 진짜로 그 하늘에 뿌리를 내리면 저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네. 부서질 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퍼진다든지 숨 쉬는 것 같은 이미지라든지 그게 지금 그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더 복합적으로 보여줄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 주는 거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음. 뭐가 더 있어도 좋고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조립한다는 이미지도 되게 지금 세게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립을 새로 할 수 있다. 제가 후세 말씀드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로스 멸망인데 멸망이라 그래서 초토화된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라퓨타에는 멸망이라는 이 비행석이 생각하는 멸망의 정의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간다면 또 갈 수가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립한다. 세계를 다시 조립한다, 다시 조립한다. 뭘까요? 이 도입부에도 그런 톱니 이미지 막 있고, 그걸 막 고치고 똑딱똑딱 계속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어떤 세계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거신병 있잖아요. 거신병. 거신병도 그 노화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 드시죠? 이끼가 막 다 덮는다든지, 이게 그 배터리 나가가지고 꺾다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돌과 그 사물의 생로병사를 본달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외롭지 않을 거야. 할 일이 있잖아. 그래서 연구실에 있는 놀고 있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할 일을 안 줘가 내가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일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좋고. 아니, 저는, 네. 지금 막 먼저 질문하세요. 전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하셔도 좋은 예. 분위기. 아니, 저는 이 두 남녀가 첫째, 그 멸망의 주문을 외울 때 자기들도 죽는다고 생각한 거겠죠? 네네. 다 날린다? 그 전체를 다? 그렇다면 나우시카하고는 상당히 다른, 나우시카는 물론 마지막에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거는 뭐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 파즈와 시타는 그 멸망의 주문을 외울 때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이 사람 이름 네네. 무스카가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퓨타 성 전체를 파괴한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은 그게 그렇게 껍질을 벗고 다시 솟아오를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요 주제, 그러니까 그 멸망을 선택한다는 거, 특히 그 이제 파즈의 결정이었잖아요. 시타는 도대체 이 라퓨타 출신이라는데 아는 게 없고 그 라퓨타에 도착했는데도 아무런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뭐란가 뭐 귀향 돌아간 건데 자기 어머니 할머니의 고향으로 그거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 시타에 대한 캐릭터가 너무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렸을까? 왜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일종의 그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야? 가미가제처럼. 우리 둘이 죽음으로써 아무튼 또 다른 뭐 이런 것이 좀 솔직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지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유능한 아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와가지고 바로 주문을 외우게 하니까. 나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나우시카 끝도 되게 음, 이제 다 이제 수능적인 마지막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고 음, 또 그게 무의미한 죽음이다. 이런 방식에서 또 그게 그 과학자와 치료자가 너무 무능력하게 끝을 맺었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 그, 그런데 음. 저의 생각은 여기서 그냥 제가 생각을 그냥 제 상상을 해본 그냥, 겁니다. 이 애들이 아이인 거죠, 아이.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만약에 뭐 도라라든지 아니면 어. 이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이게 죽고 그 다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현실적이긴 못하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애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라는 게 그것밖에 없다. 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까지 밖에는 제가 할 그러니까 수가 그 없었네요. 하즈와 시타는 무스카라는 그 권력욕에 가득 찬 남성, 성인 남성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걸로. 근데 그 음, 패배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는다, 이까지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심각하게 못하고 그냥, 가져가지는 않은 게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이 굳이 대결의 국면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무스카한테는 자기 욕망만 보이는 거고, 이 음, 둘한테는 저 존재가 계속 있으면 더 많이 죽는다까지 보인 거니까, 뭐 음, 더 큰 걸, 더 몇 수를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무스카보다는 그냥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이게 이제 어떤 불편함, 지금 우쌤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을 일으키는 코드가 분명히 있는 것이 헌신하라, 이게 그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주인공 누구에게나 너를 다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요게 어떤 불편함이랄까? 그 생각거리인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을 저 동시에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시타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주니까 처음에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얘가 엄청난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생각보다 이게 역할이 조금 소극적이더라고요.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느끼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시타가 왜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파멸을 계속해서 그냥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럼 이것밖엔 답이 없어. 더 적극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좀 시타가 가진 힘이 뭐냐면, 저는 이 시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몸에 새겨진 기억이나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필요한 순간에 할머니가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결정적일 때 기억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이기는 한데 이미 이제 어떤 할머니의 기억이라든지 엄마의 기억이라는 게 이미 이 시타라는 그 아이에게 좀 저는 내재됐다고 봐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얘는 사실은 그 집안 전체의 역사를 사실은 다 갖고 있는 신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일 때 기억을 떠올리고 되게 결정적일 때 그 주문이 가진 힘을 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소극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하나의 숙명처럼 본인이 이때는 그냥 내가 가진 나의 역할이라는 거는 파멸을 해서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더 큰 악은 막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본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숙명처럼 좀 알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동시에 저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동시에. 되게 소극적인데 또 동시에 되게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파스가 굉장히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구체적으로 막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시타는 그거보다는 좀 행동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은데 되게 결정적일 때 뭔가 이렇게 묵직한 그 시간성을 다 이렇게 딱 쏟아붓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그 시타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네. 그 여러 가지로 요걸 이제 되게 좋은 테마인 것 같고, 어, 이제 지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이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생각? 이런 게 적극적인 거지, 이런 게 소극적인 거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이제 그런 걸 미야자키가 많이 그리는 것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그 결정대에 아니면 뭐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는 국면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라든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별로 선택지가 없는 데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막다른 데에 이렇게 갔을 때 이 발휘하게 되는 힘 같은 거를 미야자키가 뭐를 보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그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그 700년의 시간이 이 소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요거는 되게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이 뭐 움직임, 표정 이런 거 하고도 분석을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후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일상으로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도 그냥 청소하는 일로 쭉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해야 돼. 이래서 목숨을 걸어 이런 게 아니라 방을 잘 닦아. 이렇게 되는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요렇게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시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저는 시타가 굉장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잖아요, 애들이. 뭔가 뭐 이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목적을 세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닥쳐가지고 막 거기서 모든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줌을 내어버리자, 애우자. 그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저 상황에서 뭐 할 수 있겠어. 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봐봐.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참, 그런 흐름으로 아 다가왔는데, 이게 맞아요. 보는 게 여러 가지 또 틀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시타가 되게 하네요. 오래 혼자 살았어요. 음, 그 말도 되게 좀, 엄마 돌아가시고 그럭저럭 살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파즈는 그 공동체에서 둘 다 이제 고아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 그 돌아가 야, 여기서 그 감자 깔아 이럴 때 이렇게 많은 밥은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막 팔을 걷어붙일 때 씩씩하구나 막 이런 거. 그냥 둘이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많이 웃어대고 저 상황에도 막 웃고 맛있다 막 이런 게 그런 힘? 요것도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부엌이 너무 더러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타가 들어가는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완전 갑자기 싹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 것이 저거를 다 치웠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더 도와줬잖아. 우리, 그렇죠, 그렇죠. 나 싫은 그렇죠. 나 이뻐가, 예, 학가에 예. 그래서 저는 도라 할머니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렇게 먹는 것도 진짜 많이 먹는데 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욕과 성욕의 어떤 결정판이랄까? 아니, 저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그런데 할머니인데도 아들이 너무 많고 저렇게 많은 아들이 낳았는데 아직도 힘이 팔팔 넘치고 근데 저렇게 많이 먹어서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왜 말하는 건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까 풀쌤도 말씀해 주시면 여자는 배짱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도 그 여자가 머리가 잘렸으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이제 여자한테 큰 슬픔을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뭐 남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면서 또 자기는 정말 어느 남자 이상으로 이렇게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 도라가 가지고 있는 남성관과 여성관이 완전하게 혼재가 되면서 어, 그, 예, 그래서 이게 뭐 말로는 되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또 완전 그게 뒤집힌 상황인 거고 여자는 배짱이 있어야 되지만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고 뭐 이런 그 묘사가 너무 재미나더라고요. 그 그리고 모노노케 예, 히메의 산에 엄마 있잖아요. 늑대. 음, 음, 그 엄마 목소리 음. 되게 남자인데 되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일 수도 있고 할머니
많은 요게 지금 재영 쌤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이게 그 되게 복합적인 아, 얼굴도 그렇게 진짜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남자 전형적인 그죠?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도 뭐 20, 30대 꽃미남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5, 60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중년 이상의 이제 그 큰 얼굴이고 그래서 그런데 머리는 또 분홍색인데 심지어 또 너무 새침하게 양갈래로 이렇게 심하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그 아들들이 얼마나 도라에몽이가. 충격받냐면 얘가 우리 엄마처럼 된다. 저처럼 이거 된다고 이러면서 엄청 이게 놀라잖아요. 가능한 거야? 그게 진짜야? 아, 네, 근데 근데 재밌어요. 예, 도라가 50년 동안 나이만 먹었겠냐 그러잖아요. 음. 여자 나이 50살이잖아. 50년 동안. 50살에 50살에 그렇다는 거잖아. 그게 제일 거기서 충격적이야. 재밌는 게 그 여러분 우리 분발해서 돌아가 되도록. 아들들만 있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그 네네. 도라가 사실은 굉장히 막 진취적이고 용기 있고 이런데 그 잠자는 그 방을 보면은 잠옷도 굉장히 레이스가 달리고 되게 여성성이 함께 동시에 되게 있잖아요. 그랬는데 얼굴이 그 예쁘던 얼굴이 왜 그렇게 그 세월 동안 변했을까? 심지어 아들 얼굴하고 되게 비슷해졌거든요. 이게 함께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나우시카에 비해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시타 약간 너무 수용적이다, 뭐 수동적이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이게 그 주인공을 나우시카에서는 조금 나우시카가 혼자 많이 대두됐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비행기나 아니면 주변의 그런 네네.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뭐 도라도 그렇고 도라가 굉장히 자기의 욕망에 취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진행되면서 뭐 시타를 도와주고 그러는 와중에도 끝까지 그 자식들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또 보물도 챙기기도 하거든요. 욕망을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도 챙기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떤 변신하는 모습을 이거 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성하고 그 비행기가 되게 약간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는 어, 하늘을 날고 싶은 어떤 인간의 그 욕망이나 이상의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계 도구잖아요. 그 날개나 최대한 바람을 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인데 걔는 바닥에서 떠야만 해요. 다시 돌아가야 하고. 하지만 성은 계속 떠 있죠. 계속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상징성이 있겠다.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수동적인 면이 공주님은 좀 뭔가 있지만 이 시타가 또 굉장히 현실주의자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계속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게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나 이 둘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새로운 변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도라를 통해서도 또 도라의 어떤 모습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관계성이 좀 더 드러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분석적으로는 지금 보나쌤 말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이 캐릭터성이 되게 세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이 그 마력에 이렇게 보조자가 될 수 있을 그냥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주인공이 지금 덜 그러니까 이렇게 재영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액션이 적은 거죠, 액션이. 예, 그리고 쓰는 그 방식이 상대 배역에 비하면은 덜 뛰고 덜 날고 이러고 그리고 계속 도구화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 덕분에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걔를 끌어다가 쓰는 와중에 주변의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렇게 더 입체화되는 서사 안에서의 기능을 부여받아가지고 이 전체의 라퓨타의 그 활력이랄까 아니면 뭐 주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뭐 생기, 활기 여기에 포점을 맞춘다면은 무스카처럼 하나의 인간형, 하나의 삶 이렇게 가는 게 아닐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하쌤 지금 분석이 요렇게 생각하면은 배분에 있어서 지금 토토로의 다음 주에도 토토로일 경우에 이게 주인공이 하나가 됐을 경우와 둘이 됐을 경우가 여러 가지 서사의 계열을 익히기도 하고 뭐 하는 계산이 있을 것 같고 재밌는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관계도가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는 라퓨타가 어른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영화라고도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의 종류가 되게 많은. 이런 어른, 저런 어른, 그러니까 고아 소년에 비해서. 근데 센과 치로는 어른이 많다고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뭐 끌어주거나 거기는 다 같은 월급 받는 임금 노동자잖아요. 아니면 고용주가 있거나 그래서 뭐 그리고 이거 왜냐면 라퓨타의 그 지하의 할아버지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주로 노인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일단 대화 국면이 어른과 대화하는 국면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보나쌤 말씀도 이거 재미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그 왜, 파즈가, 네, 항상 겹치네. 파즈가, 예. 파즈가 파멸의 주문을 외우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걔가 광부이고 엔지니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시타랑 손을 맞잡고 같이 주문을 외우는데, 시타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 파즈는 광부였고, 근데 그 광부가 주문을 외운다는 의미가 그 과학기술에 자기가 그 재료를 댔잖아요. 광부가 엔지니어를 하면서 그 비행기 무슨 판형이나 뭐 이런 거라도 두들겼을 것 같은 이런, 네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파괴하는 느낌? 이런 것도 어, 있었고, 그 어차피 둘은 시타하고 파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네네네.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과 강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즈가 메고 다니는 가방은 그 광산이 폐광이 되면 언제든 떠나야 되는 게 광부의 인생이잖아요. 그 사실은 그 분위기도 그 애니메이션 분위기도 약간 폐광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인부들이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하고 언제든 얘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그 결국 얘네들이 거기 시타가 사는 곳에 파즈가 정착하지 못했을 거라 아까 선생님 말씀 뭐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기술론이 나우시카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기술이라는 것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또 나쁜 방향으로 쓰면 나쁜 일이 됐을 때 그, 라프타를 라프타가 그 나쁜 놈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걸 파괴하는 책임? 이런 것도 파즈한테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너무 재밌네요. 광부와 목축의 광업과 목축업이 만나서 그 돈 안 된다. 그 돈 안 된다로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시타가 목축이죠. 그 목축이. 그리고 곤도아로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사진은 딴 데를 가겠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비행기는 네네. 철갑으로 둘러 있어서 외부로 통하는 다리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해적선은 항상 그 다리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바람을 네. 맞아요. 네. 예, 그 외부에서 그리고 비행기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도 연처럼, 날아가고 예, 저기도 연처럼 빠지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마지막에 시 땅과 함께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네.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산다 할 때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 되게 서정적인 국면도 있고, 이 둘의 운명이랄까. 그 산, 곤도아라는 그 고립된 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나우시카랑 연결고리는 앞부분 오프닝 할 때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좀 지나면 그 시타가 그 프로펠러 옆에 있잖아요. 이게 프로펠러가 풍차, 뭐 기계, 엔진 이런 이미지 다 쓰는 건데 그 곤도아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데다 바람 계곡이 여기 조금 남았나?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목축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는 거기도 하고. 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저기로 그냥 같이 가서 사는 줄 알았어. 시타네 집에. 그럴 수도 근데 그게 있죠. 네, 아니야?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만 지금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수정쌤은 안 될 거다. 목축이랑 광부랑 지금 안 네, 된다. 근데 나는 시타네 집으로 같이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일본에 그래도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되게 당연한 되게 장면들을 선생님들이 막 엄청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약간 애들 가방 메고 다니는 거. 근데 일본은 저도 처음 와서, 아니, 뭐 저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저렇게 가방을 저렇게 메고 다녀. 왜냐면 어디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걔네들은 항상 이제 자기 소지품 같은 걸 이렇게 가방에 뭐 손수건 뭐 이렇게 넣어 가지잖아요. 도시락 가방 그냥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장면이 그렇게 저한테는 막 되게 저 왜 항상 도시락 그걸 뭐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진짜 재밌었고 전 사실 통 같은 데 막 빨래 걸려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지저분하게 뭐 저런 것까지 다 그렸네라고만 건조기를 안 넣고.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빨래는 정말 중요해요. 상징적인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빨래예요. 그래서 빨래를 딱 널어놔야지, 저 집 주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딱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이야. 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빨래가 안 널리는 집은 그냥 아줌마들이 뒷담화 깔 정도로 이렇게, 진짜로,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그 빨래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빨래가 가진 의미가 일본에서 상당히 크지. 막 이런 또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성들이 항상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일본 섬나라?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꽂혀 있는 게 그냥 일본은 계급 사회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얘네들은 계급사인데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층별로 다른 계층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뭐 되게 꽂혀 있으니까, 그래, 맞다. 일본 사회 완전 이거지. 저렇게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계층 간 이동하는 거 되게 어렵고, 이동 안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막 일본은 장의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엄청 뭐 엄청 잘 나가가지고 막 동경에서 대기업을 다녀. 근데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동 가게를 해. 그럼 거기 돌아가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윗계급으로 못 올라가게 그냥 하는 약간 장인 정신 막 이런 거 포장한다 막 이런 생각 진짜 최근에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런 거를 약간 나타내는 건가? 그리고 막 이렇게 섬나라니까 어디 정착하고 싶은 막 그러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나가지고 또 되게 재밌었고요. 얘가 빨간 머리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도 막 네네네. 되게 막 여성스럽게 이렇게 바지인데 되게 여성스럽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좀 되게 재밌었고, 어쨌든 머리 이렇게 탁 잘리는 순간 얘한테 뭔가 그러니까 완전 여자한 걸 딱 모르고 되게 용기가 딱 나는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다른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머리 자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여기 그 미야자키가 요 영화를 이제 두고 하는 말 중에 악인은 악인의 얼굴을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얼굴을 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다고. 지금은 얼굴 더위를 왜 이렇게 다 똑같냐고. 근데 뭐랄까? 그게 이제 악인이 악인을 하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악인이 악인의 얼굴을 한다는 게 그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 몸에 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는 받쳐 있고 이거는 뒤틀려 있고 그 인생이 그 몸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세계가 있는데 지금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아까 무스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이걸 되게 일부러 못되게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그 시타와 요 이제 예쁘게 착하게 이런 것도 지금 춘쌤 말씀을 듣고 아마 진짜로 이게 일본적 감수성이 없으니까 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슈연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여기서 지금 30분인데요. 더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제가 준비한 게 또 있답니다. 다음 주에 또 너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지난주에 불 던지고 사라진 그분 어디 계세요? 그 형모쌤이 영웅주의야, 나우시카. 영웅이야, 영웅. 그런 영웅주의 좀 불편해. 이래서
근데 과연 그러한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지브리의 역사,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쓰려면 이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이게 이 사람 머리에 나와야 되고, 근데 다 그릴 수 없고 모든 스텝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나우시카를 이제 대박을 딱 치고 나우시카 2편을 만들라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야자키가 두 가지 이유에서 절대 안 된다. 1번 원하는 게 나오지 못했다. 그 사람들 뭐 왜 이렇게 닦아쳐져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걸 하는데 이거도 부족해? 이런 미야자키 부족하다. 난 더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너무 파괴돼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리고 같은 거를 또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더 하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계속 은퇴를 번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끝이야라고 해서 더 못 만들어 이랬는데 몇 달 뒤에 그 통장에 돈이 땡땡땡땡땡땡 들어와가지고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84년인데 그 저작권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차도 사고 싶고 집도 받고 싶은데 이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 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나우시카를 만들어준 돌아가셨는데 다카하시 이사의 추억은 방울방울 그 감독을 새로 좋은 계획이 있나 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래 저작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화를 10편 만들 수 있었는데 다카하시 이사 이분이 느릿느릿 너무 꼼꼼해서 반도 안 맞는데 이 제작비를 다 써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게 라퓨타입니다. 이제 라퓨타는 돈이 만들어야 되는 국면에서 그런데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 너무 힘들 거야. 미야자키가 해. 이래가지고 근데 이 기획도 있고 이래서 기획서를 딱 냈더니 의외로,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도 또 오고, 아무도 안 올 줄 아는 와중에 이렇게 또 달려들어서 왔는데, 이 미야자키가, 그래도 우리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해서 설립한 게 지브리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미야자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원복지여가지고, 모두를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든지, 안정적인 월급으로 이게 되게 그 중심이 강하게 돌아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서 이게 사막에 부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지브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군요. 저만 새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계에 새바람을 사막의 열풍을 불러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덜 히트를 덜 쳤는데 이후에 계속 이렇게 횡수액이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이제 괜찮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뭐 키키도 하고 이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커지게 되기도 하고 좀 우리의 공간이 필요해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커진다 이래서 실제로 공간을 짓기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원하시는 바가 당신이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 또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비전이 있는 작품이고, 좋다는 게 뭐냐면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걸 보는 사람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어른의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애들이 쉬워서 그럼 만들어야 되냐? 그건 또 너무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렵다. 그런데 만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본다면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미쌤이 애들이 별로 안 재밌어 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거장은 애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 문제의식 자체가 근본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막 꽂혀가게 되는 게 또 이거 저희 애들도 전혀 보자 이번 주에 다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네, 여기 이제 지브리라는 그 자체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스튜디오가 문 다 닫았고 지금 다시 여신 거죠. 네, 또 그러면 이 쌤이 작품이 마지막 1900, 네, 수현 쌤, 네.
아니, 저는 막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1986년도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랍스타.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의 그런 뭐 상징성이라든지, 막 이런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으니까 좀 파격적이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면서도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아,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30년 전 생각해보면은, 파격적이어서 나오실까는 뭐 더 하지만,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감각이네요. 박 선생님, 네, 아까. 아까 저는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에 대한 음악이. 얘기가 전혀 지금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네네네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에도 마지막 부분에 일부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감독에 대한 거. 네네네. 여기 근데 이것도 음악에 대한 히사이시조가 얘기도 조금 들어가는.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네. 네네네. 그 히사이시조가 당시에는 이제 무명의, 그러니까 뭐 잘하는 작곡가였는데, 이게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혹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게 성우들이 더빙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본어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미야자키가 딱 선택을 한 거 가지고. 그리고 뭐 다 디렉션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 센과 치히로의 그 애가 한송이야 이뻐네 이거를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막 가르치는 그 거장이 막 이뻐네가 그 이뻐 막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게 있는데 사운드에 대해서 무시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리고 그 지브리에는 소리 담당하는 그러니까 빗소리다 그러면 막 그 샤워기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달려간다 이러면 다 사이즈 다른 게다 신고 뛰는 막 그런 거를 되게 해 나가는 거죠. 여기 지브리 스튜디오 그 들어가면서부터 라퓨타 이렇게 가는데 히사이시조가 요거 작품 감독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젊었는데 이 스즈키 도시오라는 이 몇몇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작곡을 부탁했는데 작곡하는 과정 자체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줄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가신대요. 슬픈 거야? 아니면 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그 시를 쓰셔가지고 요런 시야 이러면 이 두 분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이 곡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대표 테마곡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를 보는 이 히사이시조도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쓰고 그래서 소리의 레이어를 막 넓혀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만드는 제작 과정 자체가 이제 계속 대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 배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름이 정말로 이 다 거머쥐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그 세부의 음악의 질감은 제가 모릅니다만 정서를 전달하려고 한 거다. 전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시고 그다음에 액션씬 같은 이런 것도 그런데 아마 그 정서가 누구의 정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건 슬픈 거 이런 거보다 이거는 뭐 요 입장에서의 정서야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박 선생님 그 말씀도 좋네요. 꼭 그 더빙을 찾아보시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하여가 그 딱딱 그 특히 그 모노노케 힘의 그 첫 번째 늑대 있잖아요. 엄마 그 목소리 하는 배우가 되게 특별한 목소리잖아요. 그걸 딱 들으시고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소리 이것도 좋네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영화도 약간 음악이 저는 좀 슬프게 느껴졌거든요. 애잔하고.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면 애들을 재밌게 해주겠다고 하면 레디꼬 같은 그런 약간 경쾌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맞아. 이것도 또 여담인데 제가 정말 많이 봤나 봐요. 레디꼬가 한창 유행할 때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야말로 레디꼬다. 좀 언제 보내자 이거 좀 될 대로 되나 막 레디꼬 하시는 것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이게 시선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요거랑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 밝은 하늘 별로 안 쓰시잖아요. 약간 좀 어두움이 있는 뭐 복잡한 거죠. 삶이 낙관적일 리도 없고 애들한테 야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 주고 싶은 의도 1도 없으신 거고 싸가지 없는 애들은 죽여버리고 싶다고 어떤 인터뷰 보니까 애들을 사랑한다는 영화에
정말 저 시끄러운 것들 혼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소리는 되게 좋은 거고. 그러면 다음에 토토로야말로, 이게 이제 명랑 토토로지 않습니까? 이 곡의 제작 과정도, 제가 더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이 장면과 장면 사이 휴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이거를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어떤 누구의 테마 구간으로 이거를 잡는 거를 해서 지금 박순쌤 보신 거, 수정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리로 씬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토로의 주 정서랄까?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밤이 깊었으니까 일단 집에 가볼까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 토토로 주에는 연습해서. 토토로 선생님? 다음은 토토로 선생님이 여기 토토로 계시네요. 선생님도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토토로의 이웃집 토토로 사실 제일 그 흥행으로는 제일 성공한 그걸 돈을 아까 말했듯이 봉제 인형계에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래서 봉제인형계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네네 다음 주에 만나서 오늘 우리 또 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하다하다 성대모사 이쁜 막 이러면 성대모사 또 하신다고 성대모사까지 또 이뻤네. 아이고. 해주시느라고 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이웃집 토토로로 즐겁게 다시 네네네. 만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프닝에 주의해 주세요. 오프닝.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